네, 안녕하세요. 연주하는입니다. 오늘은 근의 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때는 선생님이 옛날에 배웠을 때는 근의 분리라는 제목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딱히 붙일 말이 없어서 그냥 근의 분리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이런 문제예요. 대표적인 문제가 뭐 이런 문제입니다. 뭐냐면 2차 방정식 어, 요런 2차 방식의 한 근은 2보다 크고 또 다른 한 근은 2보다 작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 물어보는 거는 여러 가지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2차 방식 한 근이 2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이 2보다 작도록 하는 요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요 조건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유의미한 식을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거는 그 말대로 뭐 한 근은 뭐보다 크고 한 근은 뭐보다 작다 혹은 두 근 전부 다 뭐보다 뭐 크다 뭐 이런 식의 조건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어 우리가 도움이 되는 어떤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근의 분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을 요렇다라고 보고 2차 함수는 요렇다라고 볼게요. 그다음에 2차 함수는 우리가 y는 fx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y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2차 함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형태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이런 조건들 여러 가지 이제 근의 분리 근이 아까처럼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하는 이런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첫 번째 이런 걸 보죠. 이런 걸 물어봐요. 첫 번째는 이제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 요 위에 있는 요 놈이 전제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 클 조건이 뭐냐 이런 거죠. p보다 클 조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 이제 여기서는 이제 p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문제에서는 아까처럼 뭐 2라든지 뭐 3이라든지 실제적인 숫자가 주어질 거예요. 그때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근의 분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그래프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프로. 2차 방정식 문제인데 이걸 그래프, 즉 함수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프로 그려서 어떤 모양이 될 건지를 보면은 우리가 구할 조건들이 다 나와요. 자, 먼저 2차 방정식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 말은 2차 함수가 어떻게 우리 앞에서 배웠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 말은 아이고. 자, 너무 삐딱하네요. 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x축이 있으면은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두 근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 두 근이 있는 요 놈과 요 놈이 뭐보다 커야 돼? p보다 커야 돼. 그럼 p는 어디 있어야 돼요? p는 요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요 x 좌표가 다 p보다 크게 되겠지. 됐나요? 또 하나 이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중근이 돼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중근이 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이제 근의 분리 문제는 크게 세 가지만 따져주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요. 첫 번째는 판별식을 따져주면 돼요. 판별식. 잘 보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 두 근이 생겨야 되죠, 그죠? 맞죠? 두 근. 그리고 혹은 중근이 돼도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D가 어떻게 되면 돼요? 0보다 커도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누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두근이 허근이면 어떻게 돼요? 허근이면요, 사실 P보다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앞에서 안 한 것 같은데 잠깐 얘기하면은 허근이라고 하는 거는 허근은요, 그게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양음이 없어요. 양음이 없어요.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대소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뭐 아이보다 크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크다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여기서 두근이 뭐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는 것 자체가 이 두근은 허근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이 방정식을 만족하나요? 아니죠. 어떤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맞죠? 그러니까 두근이 생기는 이 판별식 요거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근이거나 아니면 중근이거나 이제 실근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즉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만 만족한다고 해서 이 그래프가 그려지나요? 아니죠.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만족 안 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려지려면은 뭐도 만족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 함수값도 따져줘야 돼요.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함수값 얘기할 게 p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어진 숫자가 p밖에 없잖아요. 그럼 p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함수값은 얼마냐? 이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p를 집어넣을 때 함수값은 무조건 무슨 값이 돼요? 양수가 되죠. 즉 f에다가 p를 집어넣으면, 그죠? p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가 돼? 양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 그래프가 무조건 그려지냐? 아니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려지면은 두 점에서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니까 p를 집어넣어서 양수가 나오죠. 맞지? 자, 이렇게 해도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는 아니죠. 이 그래프가 아니고, 즉 이 그래프가 아닌 이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해서 맨 마지막으로 따져줘야 될 거는 바로 대칭축입니다. 대칭축 두 개가 뭐가 달라요? 얘는 대칭축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얘는 대칭축이 여기 있죠. 그럼 대칭축이 결국 뭐보다 크면 돼? p보다 크면 돼. 이 대칭축. 축의 방정식 기억나요? 축의 방정식 뭐였죠?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그죠? 요게 뭐보다 크면 돼요? p보다 크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따져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세 가지가 뭐냐? 결국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앞 글자만 따가지고 판 함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함대를 팔았다는 얘기가 너무 가난해서 하겠죠? 예, 너무 유치해도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아니, 뭐 이렇게 아니고 그냥 외울 수 있으면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판 함대. 그래서 판 함대를 팔았다.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 요 세 가지만 따져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형태의 여러 가지 또 볼까요? 만약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반대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뭐 어떤 수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제 뭐라고 해볼까? 두근이 모두 p보다 작다 해봅시다. 작을 조건. 자,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세 가지만 따져주면 돼요. 요 문제에 맞게. 뭘 통해서? 이거 무조건 어떻게 풀으라고요? 그래프로 풀으라고요. 그래프로. 자, 그럼 이것도 2차 방정식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생길 건데 이 두근이 어떻게 돼? p보다 작다니까 p가 이제 오른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도 되고 두근이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생겨도 되고요. 중근이 생겨도 돼요. 그럼 이것도 따져주는 게 몇 가지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뭐? 말하세요. 판별식. 두 번째 함수값. 세 번째 대칭축. 요 세 가지만 따져주면 됩니다. 자, 판별식은 어떻게 돼요? 똑같죠?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함수값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 p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p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둘 다 무슨 수가 나와요? 또 양수 나오죠. f에 p를 집어넣으면 여기도 주어져 있는 이 함수값이 p, 이제 x값이 p밖에 없기 때문에 fp밖에 이 함수값을 이거를 조사해 볼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가지고 이게 안 낫네요. 그럼 fp가 이것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게 여기에 있으려면은 대칭축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이걸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b가 p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작아야 되죠. 됐나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따져주면 됩니다. 됐죠? 또 연습 몇 가지 해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아무거나 써봐도 돼요. 지금 뭐 써볼까요? 어떤 조건 써볼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조건 써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해볼까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이제 2차 방정식은 생략할게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프가 두 근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 P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 이 말은 어떤 말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한 근은 P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P보다 작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세 가지 뭐 따져준다고요? 첫 번째 뭐 판별식, 두 번째 함수값, 세 번째 셈이랑 같이 지금 얘기해야 돼요. 세 번째 대칭축. 됐나요? 자, 생각해 봅시다. 판별식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될까? 두근. 근데 P 사이에 두 근이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두 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두 개 서로 달라야 되겠지. 그래야 이 사이에 P가 존재하겠죠. 그럼 D는 어떻게 돼? 0보다 크다 되는 거죠. 두 번째 함수값. 자, P밖에 없죠. P 대입하니까 함수값 뭐가 나와요? 음수 나와요. F에다가 P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음수. 자, 대칭축은 뭐야? 어디 있어야 돼? 대칭축은 P에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게 돼도 되는 거야. 이렇게 돼도 되는 거야. 그래도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거죠. 그럼 대칭축이 여기 생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대칭축은 뭐야? 사실은 안 따져줘도 되는 거죠. 얘는 몰라. 아무 때나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 두 가지만 따져주면 되겠죠.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따져줘야 됩니다. 맞나요? 오케이. 근데 봐봐요. 혹시 3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하게 되면 무조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함수가 P를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되면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다면 당연히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판별식 따질 필요 없이 이 함수값만 따져주면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함수값만 따져주면 뭐야? P 집어넣었을 때 음수만 된다면 얘는 무조건 두 근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값만 따져줘도 돼요, 사실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판별식하고 함수값하고 두 개 어차피 교집합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두 개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 전부 다 뭐냐면 이것도 세 가지 다 동시에 만족해야지 원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해야지 이 원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교집합해보면 결국 교집합이 결국 2번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로 봤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함수값으로 따져보면 두 근이 반드시 생기는 것은 굳이 판별식을 따져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요? 이제 두 근 사이에 P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근 사이에 PQ가 있다. 이렇게 PQ가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서 편의상 Q가 P보다 크다라고 해보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무조건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알겠죠? P 있고 Q 있어요. 두 근 사이에 PQ가 있다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것도 따져주는 게 몇 가지를 따져줘요?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함수값, 세 번째 대칭축.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 모르겠으면 이제 좀 지나다 보면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만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 나중에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 처음엔 그건 잘 모르니까 무조건 세 가지를 다 따주세요. 자, 판별식 이렇게 되려면 근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네요. D가 0보다 커야 돼요. 중근이 생길 수는 절대 없겠죠. 함수값, 여기서 함수값이 P하고 Q밖에 없어. P 대입하면 뭐 나와요? 음수. Q 대입해도 음수. 그럼 뭐야? F에 P를 대입하면 음수. 그 다음에 F에 F에 Q를 대입해도 음수. 둘 다 음수가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대칭축은 대칭축 상관없죠 이게. 왜냐면 여기서 되고 여기서 되고 여기서 상관없어요. 이렇게만 그려주면 돼. 그 대칭축은 몰라.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결국 봐봐요. P를 집어넣은 값이 음수고 Q를 집어넣는 음수예요. 요 밑에 점이 있어야 되고요. 아래로 볼록해야 돼. 그럼 무조건 두 근은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 함수값만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잘 이걸 판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이 세 가지를 다 따져 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또 뭐 어떤 경우 있을까요? 5번 어이구 뭐 이제 두 개만 더 해볼까요? 뭐 5번 PQ 사이에 두근이 반대로 해보죠. 이제 PQ 사이에 두 근이 있다 이렇게 해보죠. 편의상 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그래프 이거는 지금 5가지 유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말을 지금 꾸며내더라도 다 판함대를 가지고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P가 있고 여기 Q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라 그랬냐면은 PQ 사이에 두근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두근이 있으니까 일단은 요렇게 돼야 되겠죠. 혹은 이 두근이 중근이 돼도 되죠.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세 가지를 따져줘야 되죠. 자, 따져줘 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판별식. 무조건 이 세 개 다 쓰고 시작해. 두 번째 함수값. 세 번째 대칭축. 자, 봅시다. 판별식은 당연히 D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중근이 돼도 되니까. 그 다음에 함수값 볼까요? 당연히 이 함수값도 P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Y값은 양수. Q를 대입해도 양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FP 얘가 양수되고 F의 Q도 양수가 되라. 둘 다 양수 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칭축도 따져줘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위에 있는 두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얘가 나오느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는 안 나와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근도 두 개 생기고 P를 집어넣을 때도 양수, Q를 집어넣을 때도 양수지만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닌 거죠. 원하는 그래프가 아닌 거죠. 그럼 이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요. 요 사이에 있어야 돼. 어디 사이에? P와 Q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2a 분의 b가 P보다 크고 Q보다 작은 요 범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요거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한 가지 경우만 더 보고 실제적인 문제를 보고 마치도록 하죠. 6번. 한근은 PQ 사이에 있고 다른 한근은 Q보다 크다. 지금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낸 거예요. 편의상 이렇다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 모양 어떻게 그려지게? P 있고 Q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는 지금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쌤이 지금.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한근이 PQ 사이에 있대요. PQ 사이에 한근이 있을 거고 다른 한근은 Q보다 크대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래. 그럼 어떤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죠. 맞죠? 이것도 세 가지 따져줍니다. 첫 번째 뭐? 판별식. 두 번째 함수값. 세 번째 대칭축. 자, 이것도 마찬가지 판별식은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두근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함수값은 어떻게 돼요? P를 집어넣으면 무슨 값 나와요? 양수가 나오는데 Q를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네요. 저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F에다가 Q를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 대칭축은 상관 있어요? 대칭축 상관 있나? 대칭축은 사실은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상관이 없죠. 사실은 만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것도 결국은 함수값만 만족하면 얘도 잘 생각해 보세요. P일 때 양수고요. 그럼 여기를 지나고 Q일 때 음수인 요걸 지나요. 요 두 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 그럼 이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두근은 반드시 생기게 된단 말이죠. 이것도 요거 하나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죠, 그죠? 근데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괜찮고요. 실제로 교과서나 아니면 이제 교육과정에서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걸 물어봅니다. 아까 풀었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요거죠. 자, 자, 봅시다. 보시면 한근은 2보다 크고, 그러니까 2가 여기서 있겠죠. 한근은 2보다 크고 여기 있고, 다른 한근은 2보다 크고 한근은 2보다 작다. 그리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뭐야? 아래로 불러간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맞나요?
오케이. 이때 실수 K의 범위가 우리 아까 했다 그지? 보시면 이것도 판 함대를 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뭐만 성립하면 됐었냐면은 앞에 거 한번 보세요. F에 물론 먼저 다 해보죠. 다 해봅시다. 뭘 따져줘야 된다고요? 첫 번째 판별식 요거를 아래다가 하죠. 자, 첫 번째 판별식. 자, 무조건 D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D가 0보다 커야 된다. 그죠? 커야 되죠? 그지? 왜냐하면 중근이 될 수는 없죠. 그 사이에 2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따져주면 돼요? F에 2가 어떻게 되면 돼요? 2를 집어넣었더니 Y 값이 음수죠. 요거 두 개를 만족하면 되겠죠. 요게 뭐냐면 요게 함수값이죠. 함수값. 됐죠? 그 다음에 대칭축은 뭐야? 상관없죠. 어디 쓰든 상관없죠. 해보면 이건 상관없어. 몰라. 됐죠? 이 두 가지만 해주면 되는데 자 D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D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D가 봅시다. 어떻게 되죠? 5, 25 마이너스 4 K가 0보다 크다. 됐죠? 그럼 K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4분의 2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는 F에 2를 집어넣는 거예요. F에 2를 저기다가 2를 집어넣어봐요. 어떻게 돼요? F의 2는 4 마이너스 2, 5, 10 플러스 K가 뭐가 돼? 0보다 작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fx는 뭐겠어요?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 여기서 주어진 이제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k 값이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k 값은 k가 쭉쭉 해서 뭐 6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고 얘와 얘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교집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6이 여기 있고 4, 6, 24니까 6, 4분의 25는 여기 있겠죠. 하나는 얘보다 얘보다 작고요. 또 하나는 얘보다 작은 거예요.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여기 있는 교집합은 얘죠. 따라서 K는 뭐가 돼요? 6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의 정답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어차피 얘만 만족하면 판별식은 당연히 만족하게 돼 있다고 그랬죠. 얘가 음수의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아래로 블록해야 돼. 그럼 반드시 두근은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안 따져줘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잘 판단할 수 없으면 그냥 이 두 가지를 다 해주셔서 교집합해줘도 돼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보자. 자, 2차 방식 여기 두근이 이보다 모두 작대요. 그래 보면 어떻게 돼? 쭉 2가 있고 두근이 모두 2보다 작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혹은 이런 모양 돼도 되죠. 됐죠? 그럼 자, 첫 번째 뭐 따져줘야 돼요? 판별식. 두 번째 함수값. 세 번째 대칭축. 됐죠? 오케이. 자,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함수값은 뭐예요? 여기서 주어진 함수값은 2밖에 없죠. 2를 집어넣으면 무슨 값이 생겨? 옳지. F에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가 나와요. 대칭축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2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이 세 조건을 풀고 나서 교집합을 하면은 끝나는 거죠. 자, D가 0보다 크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요? D가 0보다 크다. 여기서 D를 찾아보세요. 뭐예요? 짝수공식 쓸까요? 2니까. 그럼 1, 1 마이너스에 K 마이너스 1.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정리하면 뭐죠?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까? 일단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함수값 F2 집어넣어봐요. 여기서 fx는 요 놈이 그대로 여기다가 똑 들어가면 되겠죠? 자, F2는 얼마예요? 2를 집어넣어봐요. 2는 4 플러스 2는 4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어떻다고요? 0보다 크다. 그죠? 0보다 크다. 자, 이거 풀면 어떻게 되냐면 K가 쭉쭉 해서 7 마이너스 7 됐나요? 오케이. 요 조건 나왔고 요 조건 나왔어요. 마지막 한 조건만 더 따져보죠.
자, 보시면 마이너스 2의 분의 b. 아까 있던 식에서 마이너스 2의 분의 b를 찾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의 분의 b 뭡니까? 마이너스 2의 분의 b는 a가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b가 2네요. 그죠? 이게 2보다 작아야 된대요. a와 b가 주어져 있잖아, 그지? 이런 경우는 봐봐, 이거 만족하죠? 이거 무조건 만족하니까 대칭축은 따져줄 필요 없겠죠. 이거는 모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마이너스 1이 2보다 작다. 이거 모든 만족하죠. 그러니까 대칭축은 사실은 요 식에서는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이제 구해주면 돼? 요거 두 개의 교집합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수직선상에서 여기 2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이렇게 있네요. 그럼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보다 같다도 되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고요. 마이너스 7보다 구멍 뚱 뚫려야 되겠죠. 7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예, 여기 되겠죠. 따라서 범위는 어떻게 돼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the answer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 좀 한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 결국 요 문제들 몇 개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되려고 하면은 좀 많은 좀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뭘로 푸냐? 그래프로 푼다는 것과 그래프를 그려봐서 푼다는 것과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파남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